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3월 7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반등에 성공을 했죠. 약 3거래일 동안 하락하는 모습이었었는데요. 오늘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시장은 어저께는 많이 하락했었죠. 다우가 1.6%, 다우가 1%, 나스닥 1.6% 정도 하락했었는데요. 오늘은 반등했습니다. 공통점 중에 하나는 애플이 사실 어제 그제 하락을 시켰었잖아요. 오늘도 애플은 1% 정도 하락하고 마감합니다. 반등 모멘텀을 찾지 못하고 있다고 하죠.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 시장의 주도주인 엔비디아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런 말 했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오늘 3% 상승하면서 900불에 다가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러면서 미국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미국 시장에서 오늘 제일 중요하게 봤던 것은 제롬 파월이었죠. 제롬 파월이 오늘 하원 의원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금리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제롬 파월이 약간 매파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시장의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올해 금리를 내리지만 아직은 확신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시점이 언제인지는 말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특히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목표치 2%를 향해 지속적으로 움직일 거란 더 큰 확신을 얻을 때까지 금리 인하를 기대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래봐야 이제는 6월 정도, 7월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요, 전문가들이 보는 피봇, 피봇이라는 게 이제 정책 전환을 의미하거든요. 이게 이제 6월이냐, 아니면 6월 지나서 하반기 초에 할 거냐. 왜냐하면 이제 6월달 지나면 4번 정도 FOMC가 있어요. 11월, 12월, 그 다음에 7월, 9월 이렇게밖에 없는 걸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본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날은 7월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금리 인하는 6월 정도는 해야 될 거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이 금리 인하가 적어도 3번 정도는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금리 인하를 안 하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주가가 상승하는 수면 밑에 있기 때문에 이 상승하는 주도주가 약간 흔들릴 때 수면으로 부상하면 문제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금리 인하를 해놓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었죠. 민주당에서도 계속해서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가계가 너무 금리가 높아서 살기가 빡빡하고, 또 하나는 집을 사고자 하는 집을 사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고, 공화당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자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저께 그 뉴욕 커뮤니티 은행이라고 있어요. NICB라는. 이 회사가 그 부동산 투자 손실로 인해서 무려 40% 이상 급락했었죠. 일단 그걸 다 회복하고 플러스 7%로 끝나는 상황이 발생했는데요. 장중에 자본 수요를 할 거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스티브 무누신 전 재무장관의 투자사가 약 10억 달러 정도를 자본수를 하겠다, 이렇게 계약을 맺었다고 하죠. 그로 인해 살아남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은행들이 부동산 투자 손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도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문제다, 그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미국 시장은 나스닥 0.58%, 사실 나스닥은 1% 정도까지 상승했었고요. 다우도 한 0.6%까지 상승했었는데 낙폭을 주고 0.2% 정도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지금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굉장히 강합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며칠 전 고점을 돌파했죠. 며칠 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AI가, 그러니까 어저께 그저께 애플과 테슬라로 하락을 했지만 시장을 주도했던 AI,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서는 큰 움직임이 없다, 그 얘기를 한번 했었잖아요. 그거에 의하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할 것 같죠. 그 다음에 다우를 볼까요? 죄송합니다. 다우를 좀 보시면은
다우는 뭐 옆으로 횡보한 케이스네요. 그쵸? 어제 음봉 나왔다가 장중하 때 0.7%까지 갔었네요. 그 다음에 상승폭을 좀 줄여준 상황이고요. 나스닥은 20에서 지지력 테스트 다시 한번 했고요. 오늘 1.19%까지 갔다가 약간 밀려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게 주가가 조정을 주려면 기술적으로 이렇게 상승하다가 옆으로 기면서 파동을 주다가 죽는데, 이건 지금 우상향 중이잖아요. 나스닥도 다우도 지금 그 횡보 아닙니다. 횡보를 했지만 짧습니다. 보통 이 고점에서 분산할 때는 6개월 이상 분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뭐 조정을 줘도 조정이 깊지 않고 결국은 다 살아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즘 그 시장에 주가도 오르고 금값도 오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금값이 지금 계속 오르고 있거든요. 금값을 한번 보면요, 지금 2100불 올라섰죠. 참 제가 지난번에 이 금값이 3000불 정도까지 예상을 했었는데 지금 계속 2160불까지 올랐어요. 신고가 했습니다. 이제 여기 돌파했죠. 돌파했습니다. 월봉으로 보면 제가 지난번 여기서 갈 거다라고 했는데 이제서 올라가기 시작하죠. 그 중국이 금을 엄청 많이 사재기 한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가 될 거에 대한 어떤 그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시장이 흘러가고 있다, 뭐 그런 해석도 나오고 있고요. 비트코인은 기술적으로 좀 부담이 되는 자리에 온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매수를 멈췄습니다. 어저께 매수를 멈췄어요. 외국인이 어저께 3천억 정도 매도한 것 같습니다. 3,700억 매도했는데요. 매도의 주 종목이 삼성전자입니다. 어저께 삼성전자 2,800, 2,300억 정도 팔았더라고요. 삼성전자 310만 주 팔았고요. 삼성전자 어저께 매도해서 이틀 전에 그저께 그 거의 2%까지 상승했던 거를 한 방에 다 되돌리고 끝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외국인이 이렇게 많이 팔았어도요, 외국인 지분율은 54. 뭐 거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죠. 지분율에는 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지금 약간 눌렸지만 제가 볼 때는 여전히 상승 중. 그러니까 지금 여기 주봉 월봉을 보시면요, 돌파 시도했다가 눌렀다가 이제 다시 돌파하는 국면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달, 빠르면 이달, 늦으면 다음 달부터는 캔들이 우상향으로 조금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는 월봉을 좀 가지고 있는 현재 삼성전자의 흐름이다,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기관이 올해 코스피 8조를 팔아치웠답니다. 기관 올해 누계 보시면요, 올해 1월달 누계를 보시면 6조 정도 나오죠. 6조 정도. 그쵸? 요거 두 개 합하면 8조 정도 되죠. 8조. 8조 정도 팔았는데요. 이게 사실은 1월부터 보면 안 되고요. 2월 달부터 보면은 맞을 거예요. 2월 아닌데요. 1월 달부터 보시면 거의 8조 팔죠. 그렇죠? 굉장히 많이 팔았어요. 이게 이제 이 기관의 매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시장을 누르고 있다라는 거. 첫 번째, 시장을 누르는 기본적인 게 기관이라는 거고요. 누른 종목을 보면 그 이번에 그 정부에서 밸류 프로그램을 이렇게 발표되면서 그거로 인해서 올랐던 종목들이 있어요. 하이닉스라든가 네이버라든가 기아차라든가 이런 종목들을 대다수 팝니다. 삼성전자를 한 7,700억 팔았고요. 하이닉스를 6,400억 팔았고요. 네이버 4,700억 팔았고, 기아차 2,700억. 그리고 대부분의 우량주를 다 팔았어요. 결국 이들은 아마 밸류 프로그램이 단기성 재료로 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잘못 생각합니다. 밸류업은 시작도 안 했고요. 그 일본에서는 밸류 프로그램을 2026년까지 PBR 1을 못 맞추는 기업은 퇴출시키겠다, 상장 폐지시키겠다, 이렇게까지도 강하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상장 폐지 뭐 이런 얘기 한 거 보면은 뭐 강력한 드라이브가 좀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는데요.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관 투자들이 집을 나갔는데 다시 돌아와야 한다는 거죠.
그때가 언제냐? 제가 볼 때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겠다. 이런 말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